벤자롱은 원장님 잠재의식에 한 가지 성공 마인드를 형성하게 하고 원장님 소유로 된 집에서 출근하고 원장님 건물에서 사업하는 두 가지 꿈을 꾸게 하며 세 가지 자본 운영 실천으로 꿈을 이루고 부자의 길로 안내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5000년의 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바빌론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는데요.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입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인 바빌론 부유한 도시에 살던 그들은 금융의 원리를 착실하게 지키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지켰으며 돈을 통해 더욱 부를 쌓아갔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종이 대신 촉촉한 점토판에 글을 새기고 불에 구워 문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방식 덕분에 바빌론 유물은 거의 영구적인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개할 책은 고대 바빌론의 부의 비밀 5000년의 부입니다. 이 책은 1926년 최초 출간되었으며 실제 발견된 고대 유물터의 바빌론의 석판에 쓰인 내용을 기반으로 쓰인 책입니다. 이후 38개의 언어로 출간되며 100년 동안 846번의 개정판 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5000년 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 지혜는 고대 바빌론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원장님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얇은 지갑을 채우는 7가지 방법. 선한 왕이었던 사르곤 1세가 적국이었던 엘람을 물리치고 바빌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왕의 재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대운하를 건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신 덕분에 일자리가 늘어나 백성들은 수년 동안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고 많은 백성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고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농부들은 농산물을 사러 오는 이가 없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다시 지을 돈이 없으니 앞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큰 건설 공사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금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황공하오나 그것은 바빌론의 소수 부자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손에 들어간 금들은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내다팔 물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몇몇 사람만 금을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재정관이 말했다. 그들은 금이 자신들에게 모두 모이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금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손에서 금을 빼앗아 부족한 이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피부 미용 원장님들도 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부유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폐하. 하지만 누가 그들에게 그런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바벨론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폐하. 바빌론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이는 아르카드입니다. 다음 날 왕은 아르카드를 불러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지금의 부를 얻게 되었는가?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곳 바빌론 시민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부를 잃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많은 부를 이뤄냈다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부를 얻겠다는 커다란 욕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날 이곳 바빌론의 상인으로부터 부의 씨앗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지금껏 실천해온 덕에 마르지 않는 부를 가질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지혜를 폐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르카드가 입을 열었다. 저는 위대한 왕의 명을 받들어 여러 번 앞에 섰습니다. 이제 치유책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치유책, 그대의 지갑을 가득 차게 하라. 아르카드가 사려 깊어 보이는 한 원장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피부 미용 일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앉은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피부 미용 원장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필요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아르카드는 몇몇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 뒤 첫 번째 날의 가르침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모두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바구니에 10개의 동전을 넣고 매일 저녁 9개의 동전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바구니가 가득 차겠죠? 넣은 것보다 꺼낸 것이 적으니까요. 자, 여기 텅텅 비어있는 지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갑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넣은 돈 가운데 9%만을 꺼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안순간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노예를 만들어 황금을 만드는 군단을 만들고 끊임없이 열리는 부의 나무와 과수원을 만드는 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단순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텅 빈 지갑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나 역시 빈 지갑을 갖고 있었고 언제나 좌절감을 느꼈지만 지갑에 있는 돈의 10분의 9만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지갑이 두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의 9만을 사용해도 전과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전보다 더 쉽게 돈이 생겼습니다.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쓰지 않고 일부 10분의 1만을 저축하는 사람이면 돈이 더 쉽게 생기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보석이나 화려한 장식품, 더 좋은 옷, 더 많은 음식처럼 재빨리 없어지고 잊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이나 금, 땅이나 가축, 상품이나 실제적인 소득을 돌려주는 투자처인가요?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낸 9%의 돈은 장식품이나 옷, 음식을 주지만 남겨둔 1%는 재물이나 금, 땅이나 가축, 상품이나 실제적인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놀라운 결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누구라도 내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내일 다시 만났을 때 말해 주십시오. 피부미용 원장님, 행복하게 일하고 지갑도 두둑해지는 두 번째 방법 다음 영상도 시청하세요. 사랑하는 1400명 멤버십 원장님, 통장에는 잔고가 가득하고 지갑에는 수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